네, 매주 수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의 상처,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고민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동근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엄마들이 좀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줬던 거고 저희도 좀 신경 쓰이고 다른 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고. 네, 오늘의 주제는 내 아이 잘 키우는 법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 네.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또 뭐 물건을 만지고 하고. 심지어는 뭐 깨트리기도 하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뭐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들이. 네. 예. 그런데 뭐 내 아이에게 뭐 뭔 상관이냐, 돈 물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사회적으로 보면 좀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엄마, 이제 애에게 너무 과도하게 감싼 엄마를 뭐 비하적으로 맘충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맘충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확히? 맘충? 네, 맘충. 엄마의 맘자에다가 그 벌레의 벌레. 충자를 합쳐서 맘충이라는 그런 용어가 인터넷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너무 감싸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맘충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얼마나 그 주변 사람이 느끼는 이제 피해나 답답함이 크면은 또 그렇게 부르나 이제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실제로 어쨌든 뭐 그런 어머님들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그냥 아이를 그렇게 네. 계속 감싸면. 제가 이제 뭐 그런 사례를 종종 보는데요. 제가 본 사례 중에는 굉장히 자식을 귀하게 늦게 가진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아이를 가졌고 너무 애지중지 키운 거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보다도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자 했어요. 형편에 닿지 않는 것도 어려서부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했고요. 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점점 버릇이 없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예. 주변에서 애가 좀 버릇 없지 않냐 이런 얘기 해도 이제 내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거고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심하게 때를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더 과해져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엄마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맞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미 아이는 너무 컸고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예. 이 맞고 사는 엄마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자존감도 상하고 또 자신은 정말 희생적으로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잖아요. 근데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심지어 남편한테도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과도하게 감싸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맞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맘충의 결과는 결국 맞고 사는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 방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인 마이클 러터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에 의하면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엄격하면 아이는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서 우울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지나치게 오냐오냐하고 허용적으로 받아주면 충동 조절을 못하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아이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은 상호 협조적인 방식으로 키우고 자신감 있게 건강한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자녀가 충동적이지도 않으면서 또 기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권위적이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너무 허용적이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은 상호 협조적이라는 것인데요. 네. 이 상호 협조적이라는 그런 방식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해주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는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못하게 하면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 마냥 하도록 내버려두면 허용적인 부모가 되는 거죠. 네. 둘 다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그럴 때는 이제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주고 이 종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된다. 종이 하지만 바깥에는 예, 그리지 이 말고. 종이 바깥에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허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정하는 얘기를 했는데 규칙을 정할 때는 아이와 함께 정해야 됩니다. 아이가 잘했을 때는 이런 상을 주고 어겼을 때는 이런 벌을 할 건데 너도 네 생각은 어떠니 해서 아이와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상을 정할 때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요번에 이걸 잘하면 용돈을 얼마 준다든지 이런 방식보다는요. 잘했을 때는 스티커를 그때마다 붙여주고 합이 몇 개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함께 놀이터를 간다, 함께 영화를 본다, 함께 뭐 가족이 소풍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벌을 줄 때는 때리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좋은 방식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떼어놓은 스티커를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줄어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심하게 문제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타임아웃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잠깐 벗어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실 귀퉁이에 생각 의자라는 것을 두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1분 동안 이 의자에 너는 앉아 있는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못하고 나서 끝나고 1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번 정한 규칙은요.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뭐 떼쓴다든지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풀어주고 안 좋으면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규칙은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 외국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좀 다른 사람 배려하고 이런 지혜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정말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는 나만 챙기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잘 되려고 하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함께 높으니까 내가 더 빛나는 것이고 밤하늘의 은하수가 아름다운 것도 별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어울려서 있는 것이 더 예.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 아이도 다른 아이와 함께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잘 살게 키우는 것, 그것이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네. 신동훈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